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주말인데 제가 LNF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금요일 날 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소폭 하락해서 끝났는데 장기 평선을 머리 위에 두고 이 정도의 조정을 받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그리고 이제 하방 쪽에 대한 지지를 확실하게 받고 있다는 게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믿음이 갈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LNF가 상대적으로 양극재 기업들 중에서 약세를 보였던 이유가 22년도까지 그쵸?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고요. 무엇보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테슬라와의 관계, 그쵸? 이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자, 그렇다 보니까 테슬라 쪽에서 마진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런 부분이 악재로 작용을 한 부분이 있고, 수직 계열화가 에코프로 그룹이나 포스코처럼 약간 조금 더 여기에 비교해서는 약간 좀 덜 돼 있는 그런 부분, 그쵸?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안 좋은 부분까지 모두 다 반영을 한 거다.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겁니다. 즉 올라갈 때도 미래에 좋아질 만한 실적을 주가가 반영하면서, 즉 가격이 반영하면서 상승세를 만들어 가는 거고요.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안 좋은 부분을 먼저 반영을 합니다. 그쵸? 안 좋은 부분을. 그러면 실제 안 좋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 올라간다. 그렇죠? 자, 이런 부분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SK 하이닉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에코프로 BM에서도 볼 수 있고,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에서도 볼 수 있는데, 하이닉스 지금 어때요? 신고가죠. 그렇죠? 근데 보세요. 실적 어때요? 쭉 내려서 보잖아요. 자, 하이닉스의 실적입니다. 올해 예상 적자가 8조 3천억이에요. 그렇죠? 이걸 분기로 돌려서 보잖아요. 22년도 4분기부터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22년도에는 흑자가 찍혀서 나왔을까요? 자, 계속 줄어가다가 그쵸, 반도체 가격이 반등을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계속해서 하락하다 보니까 적자로 전환이 되었지만 이미 주가는 여기 장기 차트를 보면 21년도 초부터 어느 정도 빠졌죠? 50% 정도의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AI에 대한 개화 시기가 왔고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하면서 기본적인 사이클에 플러스 AI가 더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시세가 발생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이 구조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하락에 대한 반영도 되지만 상승에 대한 반영도 되죠. 그 첫 번째 구간이 있어요. 그게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그러면 신고가를 만드는 첫 번째 단계가 있겠죠. 단기 신고가를 만들었을 때, 즉 20일 신고가를 만들었을 때는 20일과 60일 이동평균선의 정배열 구간, 그렇죠? 이 배열 전환이 이루어진다. 그게 지금 LNF 여기 첫 번째 신고가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구간까지 온 겁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나와요? 매물이 나올 겁니다. 그 매물에 대한 소화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봐야 되겠죠? 그게 에코프로 BM이다. 자, 양극재 기업을 볼 때는 에코프로 BM을 꼭 봐야 됩니다. 자, 제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뭐라 그랬어요? 에코프로 BM이 바닥이 나왔다. 그쵸? 왜? 저가가 높아지고 있고 정배열로 전환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쵸, 하락폭이 큰 만큼 악성 매물이 쌓여 있고 그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과정에서 그쵸, 기간 조정 그리고 완만한 가격 조정들을 보일 수 있지만 이 상황에서 저가가 높아지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첫 번째 단계인 정배열 구간으로 들어왔고, 무엇보다 공매도 얘네들 계속 쌓여 있습니다. LNF도 마찬가지,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 공매도가 계속 쌓여 있어요. 그러면 이 공매도가 나쁘게만 봐야 될까요? 얘네들 이제 전환되기 시작하잖아요. 이미 지금 금요일날 주가 돌았죠. 12%까지. 그쵸? 거의 한 13% 가까이까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매도 얘네 손절해야 돼요. 공매도 손절은 뭐예요? 매수. 우리 이걸 뭐라 그래요? 숏 커버링. 쪼여갖고 올라가는 거 뭐라 그래요? 숏 스퀴즈. 이거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마련이 됐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LNF를 계속해서 보유할 거냐? 아니에요. 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과정에서 내가 여기 물려서 보유하고 있다, 여기 물려서 보유하고 있다, 이거 다 지금은 이제 매도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리튬 가격이 전환되고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리튬 가격은 기본적으로 유가에 비슷한 움직임을 만들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가에 연동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유가는 어떻습니까? 60불을 기준해서 경기가 좋을 때 80불, 그쵸? 70불, 80불까지 올라가고 경기가 나쁠 때는 어때요?
뭐 40불, 30불까지도 내려갑니다. 그러다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어때요? 코로나 때 봤죠? 유가는 마이너스 유가까지 떨어집니다. 물론 일시적이었지만. 자, 그러면 상승할 때 어때요? 전쟁 같은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막 120불, 150불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그 기간이 길진 않아요. 하지만 평균치에 수렴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리튬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 원자재든 간에요. 선물 거래 시장에서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투기 수요는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투기 수요로 인해서 초과적인 그 시세가 발생을 하고 완전히 이 박살이 나는 그런 시세가 발생을 합니다. 그 박살이 난 시세 이후에는 서서히 회복하는 구간을 맞이하기 마련이고요. 양극재 업체들의 평균 이익률은 리튬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7에서 10% 정도로 고정이다. 물론 이거보다 낮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보다 높아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7% 전후에서 이익률이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냥 마진율이 이 정도로 그냥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LNF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얼마에 매수할래?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신규를 고려하는 분, 그리고 내가 보유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매도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신규는 이제는 조금 기다려라. 다음 주에 매수 구간이 나올 거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지 그 전략을 세우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하지만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가격 전략을 짜야 된다. 이 부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자, 제가 연초 이벤트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옆에 보시면 여기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입니다. 지금 한 500분 정도 함께하고 있고요. 특징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료로 진행한다. 그리고 두 번째 신고가 매매만 진행한다. 그쵸? 자, 그러면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그렇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7월 달부터 양극재 업체들은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복기에 접어들었어요. 근데 11월 달에 상장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어때요? 신고가죠. 제가 지금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양극재와 전구체 다 포함해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입니다.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보면서 에코프로 BM을 봐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LNF를 보면서 에코프로 BM을 보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양극재가 잘 나가야 전구체가 잘 나가고 그래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주가가 돌 수 있고 그 기준치를 에코프로 BM이 결정한다는 거고 LNF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 BM이 죽잖아요. 그러면 LNF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시장의 주도주를 잡기 위해서는 선반영에 대한 구조를 이해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소통방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가 이루어졌는지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월 5일 금요일입니다. 정확하게 9시 48분. 그쵸? 9시 48분에 진행이 된 내용이 있고요. 그쵸? 여기 9시 48분이죠. 그쵸? 정확하게 이때 29만 원 정도의 가격이었고 분봉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보세요. 딱 한 2시간 반 정도 뒤에 거의 한 10% 정도까지 달리고 그리고 종가 기준에서 보면 12.9% 그쵸? 하루에 한 10% 가까운 수익 구간에 들어간다. 이 매매가 뭐다? 신고가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쵸? 그리고 신고가를 만드는 건 첫 번째 정배열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신고가와 정배열은 어디 쪽으로 연결이 되나요? 선반영의 구조와도 연결이 된다. 그쵸?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LNF의 주가는 뭐예요? 저가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신고가 종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겠죠. 1월 5일 날 그쵸? 어버브 반도체 있죠? 어버브 반도체. 자, 내용 보시면 5% 그쵸? 5% 강세 구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시가 대비해서 보더라도 2%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끝이 났고 그리고 이미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돌파까지 나왔잖아요. 여기서만 공략을 했을까요? 돌파하는 날이 정확하게 12월 19일입니다. 자, 이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12월 19일 날 그쵸? 정확하게 어버브 반도체 장 시작 전에 그쵸? 시장가 매수 그쵸? 시가에 그냥 때려 사라. 그쵸? 어떻게 된 겁니까?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 정확하게 들어갔고, 그쵸? 저는 하락하는 구간에 팔기 때문에 뭐 고가를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차피 한두 번 잡는 거는 한두 번 수익 보고 마는 거기 때문에 꾸준한 수익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언제 사서 언제 팔지에 대한 정확한 전략이 있어야 되고 하락할 때 팔면 된다. 근데 그 구간에 손해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첫 번째 신고가 돌파 구간에 매수해야 되고, 그쵸? 그리고 그 대형주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눌림목 구간에 매수를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쵸? 대형주가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신고가 돌파 구간에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쵸? 그게 어버브 반도체다. 자, 그래서 공략하는 첫날 어떻게 됐나요? 그냥 상한가로 가버린 겁니다. 15% 수익. 다음날 자 보세요. 6%까지 상승세가
커진 부분이 있고요. 다음날 하락했지만 하락하는 부분에 팔더라도 내가 2박 3일 동안 10% 정도의 수익에서 그냥 마감을 지을 수 있다. 이런 매매가 신고가 매매의 핵심이고, 가격대를 버티고 그리고 추가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바로 그렇죠. 1월 5일 날 공략을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날은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자, 12월 22일 그렇죠. 시노펙스, 테크윙, 뭐 레고캔바이오 이렇게 있죠. 그중에 시노펙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노펙스 보면 1월 5일 금요일까지도 9%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락할 때 판다 그랬죠? 언제요? 1월 4일 목요일이다. 하락할 때 팔고 9%저 수익 못 먹었어요. 못 먹었는데 보세요. 언제 공략했는지. 신고가 돌파 구간 정확하죠? 정확하게 진행이 된다. 신고가 돌파 구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어 있다면 절대로 이런 매매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모든 종목은 비싸게 거래됩니다. 올라가는 모든 주식은 다 비싸요. 그래서 우리는 비싼 주식을 매매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신고가 매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모든 종목이 자 얼마에 이 매도가 된 겁니까? 5,000원부터 7,500원까지 급등을 한 게 2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2주일 동안 50%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다는 거죠. 근데 모든 종목이 이렇게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신고가를 가는 모든 종목들이 주도주를 발생을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주도주가 되는 모든 종목은 신고가 구간을 거쳐 와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고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막 고가에서 따라 살라 그러고 이미 올라갔는데 여기서 막 자꾸 막 노력하고 막 고가에 잡고 막 손절하고 이러지 말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꾸 막 고가에 물리고 손절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고 한 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무료예요. 무료인데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딱 한 가지만 해주시면 되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만으로 제가 소통방 입장을 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연초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여기 제가 계속해서 신고가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니까, 그쵸? 어떤 식으로, 그쵸? 뭐 시노펙스, 테크윙 뭐 이런 종목을 잡아갈지, 그쵸? 그 종목을 추적할 수 있는 신고가 검색기, 그쵸? 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 어떤 식으로 그 종목을 공략을 하고 내가 비중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을 함께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 그리고 소통방 입장 링크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LNF로 돌아와서 보면요. 내용 간단합니다. LNF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가 가야 된다고요? 무조건입니다. 이건 에코프로 BM이 움직여야 돼요. 하지만 상승하는 것만이 LNF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에코프로 BM이 저가가 나오잖아요. LNF도 저가가 나와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내가 물려 있다면 지금 매도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기준은 잡자. 그게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잡자는 거고요. 에코프로 BM, 그쵸? 에코프로 BM이 이렇게 반등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야기한 그 내용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누적 공매도에서 환매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대기할 수 있는 그 물량이 어느 정도 되냐.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볼게요. 자, 보세요. 에코프로 BM의 누적 공매도량이 거의 한 478만 5천 주, 500만 주 가까이 됩니다. 이거 총 주식수 대비해서 거의 한 5% 정도 되는 물량이에요. 근데 에코프로 BM의 유통 가능 주식수가 50%가 채 안 됩니다. 한 48% 정도가 나와요. 그럼 그냥 계산하기 쉽게 에코프로 BM의 총 상장 주식수, 그쵸? 총 상장 주식수가 여기 보세요. 9,780만 주, 한 1억 주 정도라고 잡고 유통 물량이 48.19%. 그렇죠. 그럼 유통 물량 대비해서 어느 정도 10% 이상이라는 겁니다. 즉 매수 가능한 물량 중에서 10% 이상이 환매수 대기 물량으로 잡혀 있다. 이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네 손절하면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빌려준 놈들 회수하려고 혈안이 돼 있을 거예요. 지금 위험합니다. 아주 공매도 측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가격에 대해서 추적을 해야 되고 그 첫 번째 단계까지 지금 왔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공략을 한 겁니다. 하지만 LNF는 지금 매도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LNF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에코프로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전환되는 시점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 부분을 제가 여기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온 겁니다. 단기 보유 전략 뭐예요? 2주 안에 전환이 되는 것.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적인 부분을 잘 잡아야 된다. 하지만 역으로
이 가는 것도 막아야겠죠. 그게 뭐예요? 손실 구간을 막는 것. 어떻게 진행해야 내가 2주 안에 그쵸 손실을 막고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는데 자, 요 내용도요. 무료입니다. 하지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그렇죠. 요 내용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죠. 자,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 계속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요. 모든 분들이 다 이해를 하시고 정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3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3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2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